자, 10페이지 보면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덧셈하고 뺄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즉, 내가 3에서 2를 뺀다는 건 뺄셈이죠. 근데 이것은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죠. 결국은 덧셈과 뺄셈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곱셈도 나눗셈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5를 2로 나눈다, 그죠? 나누기죠. 근데 5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예요. 곱하기죠. 결국 나누기하고 곱하기도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10번째.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용어는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필이죠. 그건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이 분필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안 되죠. 지우개 아닌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항. 이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항입니다. 요것도 하나의 항, 요것도 하나의 항. 항이 3개짜리 식입니다. 자, 요건 뭡니까? 문자이고 x 곱하기 x죠. x제곱은. 요건 뭡니까? 수 마이너스 4 그리고 문자 x의 곱이고 요것은 그냥 숫자 3만이 되겠죠. 그래서 항이 3개인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문자가 없는 숫자, 이걸 상수항으로 배웠죠.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상수항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자,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을 말한다. 저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x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4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x를 기준으로 볼게요. x 기준, 즉 x에 대한 식으로 보면은 x가 들어있지 않는 3y 더하기 4가 이게 상수항이 됩니다. 주인공이 x일 때 x만 주인공 하는 법 있나요? 자, y를 기준할까요? y를 기준하면은 y가 들어가 있지 않는 2x제곱 더하기 4가 상수항이다. 즉 x가 주인공이면 x가 아닌 y나 z를 뭘 보겠다? 숫자를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3번에 개수라는 게 나옵니다. 개수. 자, 개수는 자, 특정 문자에 곱해진 숫자 또는 다른 문자를 말합니다. 숫자와 다른 문자. 자, 어떤 항을 하나 적어볼게요. 항이 하나 있습니다. 2x제곱 y라는 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x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x를 기준으로 하면은 x가 아닌 2하고 y, 2y가 개수가 됩니다. y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y를 기준하면
2x 제곱이 개수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x만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x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y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z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항식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x 3승 이것도 그죠? 항이 한 개죠. 마이너스 3xy 이것도 항이 한 개죠. 네. 또는 7 같은 거 이것도 항이 하나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한 개씩 항이니까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볼까요? 다항식입니다. 이것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건 다 단항식도 다항식으로 봅니다. x 3승 아니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이런 것들도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수가 있습니다. 차수 6번에 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항의 차수가 있습니다. 항의 차수 이것은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합니다. 곱해진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 y 3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시험 통합 기준을 x로 잡으면 x에 관한 2차 차수가 y에 대해서는 3차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x 또는 y 아니면 xy 전체가 되면 x 곱하기 y가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이때는 x 2개 y 3개니까 5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항이 열려있는 다항식에서 특정 문자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정 문자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말합니다. 무슨 소린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2x 3승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 있으면 x에 대해서 말하면요,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입니까? 제일 높은 게 3이죠. 3차식이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y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대죠. 그 다음에 7번에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 이것은 자 특정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합니다.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 제곱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yx 제곱 더하기 4가 있다고 치면은
x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x제곱이죠. 그럼 요 두 개가 뭡니까? 동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계산이 가능하죠. 요 두 개를 빨간 건 요 두 개만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3y가 되고 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류항입니다. 자, 다음 이 다항식을 정리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책에도 이해가 있습니다. 연습장에 몇 번 적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의 정의입니다. 다항식의 정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 특정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나야 합니다. 차수가 높은 항부터 맨 앞에 옵니다.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림의 반대는 오름 있죠? 오름. 오름 차수는 반대입니다. 특정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y 더하기 y 4승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1. 좀 길네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 차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차수 제일 높은 게 3차가 제일 높죠? 예, x 3승. 2차 있나요? 여기 2차. 여기 2차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자, 여기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고, x 제곱 2차를 해결해 주십니다. 1차가 어딘가요? 1차. 요거밖에 없죠? 예. 더하기 3y 제곱 x. 요거는 자리 바꾸면 되죠. 곱하기니까 자리 바꾸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남은 게 뭐 있어요? x가 전혀 없는 것. 요것들이죠. 요거고. 요것들이 바로니까 상수하면 됩니다. y 4승 4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y에 대해서 한번 오름차순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니까 차수 제일 낮은 것, 즉 y가 전혀 없는 것. 요 y 없죠? 요 y 없죠? 요거 y 없죠? 즉 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1. 쉽게 말해서 뭡니까? y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항이죠. 다음에 더하기 1차 봅시다. y 1차가 있나요? 요거 두 개. 그렇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의 y. y 2차 있나요? 요거 말고 요게 2차죠. 더하기 3x y 제곱. 3차는 있고요. 4차가 있네요. 그렇죠? 더하기 y 4승.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4차,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수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
LCM입니다. 자, 첫 번째 괄호를 풉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두 번째, 자,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A는 x제곱 더하기 2x, B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는 2x 더하기 5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5가 있을 때 식이 주어집니다. A 마이너스 2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일단 갈로부터 풀어볼게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되죠. 플러스 2A가 됩니다. 자, 같은 A죠. 요걸 두 개가 바로 일종의 동류항계칼을 하죠. 동류항이니까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가 됩니다. 그렇죠. 자, A를 볼게요. 3A가 뭡니까? 요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B가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2C가 2X 더하기 5. 다시 한번 갈로를 풀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역시 다시 동류항들끼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면 적어볼게요. 2차죠. 2차. 없습니까? 예.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1차 볼게요. 우리 체크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죠? 12 빼기 4, 8, 그렇죠? 더하기 8x. 나머지, 상수가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0.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좀 실수하지 않도록 좀 차분하게 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있다고 칩시다. 방금 했던 것처럼 뭐 x제곱 더하기 2x 이런 것들이라고 칩시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가 같다는 거죠. 이건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2 더하기 3은 하나, 3 더하기 2나 같죠? 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나옵니다. 이번에 결합법칙. 이렇게 헷갈리면 숫자는 먼저 3개를 보세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는데 A, B를 먼저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B,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도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데 1과 2를 먼저 더하고 3을 더할 수도 있지만 2와 3을 먼저 한 다음에 1을 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입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책에 10페이지, 11페이지 내용인데 요 강의를 듣고 책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보고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